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투자 시장에는 수많은 격언과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는 목소리는 아마도 비관론일 것입니다. 곧 폭락장이 온다. 이 위기는 다르다.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라는 경고는 이상하게도 지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비관론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인 손실 회피 성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했듯이 인간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비관론을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와 그래프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듣다 보면 곧 버블이 붕괴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매수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 진입하기 무서웠는데 비관론이 마치 위로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 때 주식 투자에서 이러한 비관주의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지성 매수를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핵심은 단기적인 공포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시스템의 힘을 불신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관주의가 왜 그토록 매력적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투자 성과를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관론자들은 항상 지적인 무기를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복잡한 경제 지표, 지정학적 위기,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낙관론은 그냥 기다리면 오른다는 막연하고 순진한 믿음처럼 비치기 쉽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경고하는 현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아무 생각 없는 낙천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비관론이 지속적으로 틀렸던 이유는 그들이 이벤트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비관론자의 시각에서는 이 이벤트, 예를 들어 전쟁이나 팬데믹, 금리 인상은 너무 거대해서 시장이 회복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 낙관론자의 시각은 이 이벤트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기업과 개인의 노력을 통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비관론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피하게 해줄지 몰라도 장기적인 부의 축적 기회를 박탈합니다. 역사는 비관론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치른 값비싼 대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차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주가 차트입니다. 비관론자들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이건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금융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당장 모든 것을 팔고 현금이나 금을 보유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는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은 후 10년 넘게 역사상 가장 긴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던 투자자들은 자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었던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스템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와 유동성 공급으로 재부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S&P 500의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차트입니다. 비관론자들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멈춰섰고 경제활동도 불가능하고 대공황 이상의 침체가 올 것이다. V자 반등은 어림도 없다. 백신 개발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폭락했지만 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말도 안 되는 거품이라고 비웃는 동안 시장은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과 비대면 관련 IT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돌아오지 못할 가격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실제 수개월 만에 전고점을 회복하고 그 이후로도 강한 강세장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골짜기일 뿐이죠. 이 외에도 닷컴 버블 붕괴나 유럽 재정위기 등 모든 폭락의 순간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엔 정말 끝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제나 그 끝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빚을 내서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라는 무지성 낙관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것이 시장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통화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며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매력을 잃는 가장 확실한 위험입니다.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또 시장은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공포와 탐욕에 휩쓸려서 요동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항상 비관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투자는 확률 게임이며 역사는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우상향에 베팅하는 것이 승률이 훨씬 높았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다음 위기는 또 올 것입니다. 그때도 비관론자들은 이번엔 정말 다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폭락장에서 시장을 떠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공포에 굴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스크 관리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견뎌내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하락이 두렵다면 차트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바꿔서 멀리서 보세요. 잠깐의 하락은 있어도 결국 주식은 상승해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생각이라면 하루하루의 가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논리적인 척 다가오는 비관주의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귀를 막고 미리 세운 투자 원칙을 흔들리지 말고 지켜나가세요. 결국 보답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